안녕하세요. 혹시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 지겹도록 들으셨지만 정작 꿀잠 자본 지가 언젠지 가물가물하신가요? 현대인의 삶은 스마트폰, 야근, 스트레스 등 수면의 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요인들은 우리의 귀한 수면을 방해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불면증 해결을 위해 수면 보조제나 멜라토닌 영양제를 찾으시지만 사실 우리 몸은 스스로 훌륭한 수면, 유도 물질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공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오게 하는 물질을 넘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오늘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멜라토닌 생산 능력을 깨우고 혹은 그와 유사한 강력한 이완 효과를 유도하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심층 분석하여 알려드립니다. 최근 멜라토닌에 대한 연구는 단순한 수면 유도 호르몬을 넘어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멜라토닌은 수면 마이너스 각성 주기를 조절하여 불면증 환자의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들기까지의 시간을 단축하고 수면 지속 시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신 연구들은 멜라토닌이 장 건강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또한 관절 건강, 특히 어깨 질환 환자들의 야간 통증 악화와 멜라토닌, 수용체 발현 증가의 연관성 등 수면 외적인 다양한 생리 기능과의 복합적인 관계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멜라토닌의 기본 기능은 뇌의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빛의 양에 따라 분비량이 조절됩니다. 어두워지면 분비가 증가하고 밝아지면 분비가 감소하며 이는 인체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계절적인 주기에도 관여하여 겨울에는 많이 분비되고 여름에는 분비가 감소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멜라토닌 공장을 스스로 가동시키는 5가지 충격적이고도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이 방법들이 단순히 임시 방편이 아닌 우리 몸의 근본적인 생체 리듬을 회복하고 건강한 수면 습관을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1. 빛의 마법사 대기 멜라토닌 분비의 핵심 열쇠. 우리 몸의 멜라토닌 생산은 송과체 파이니얼 글랜드라는 뇌의 작은 기관이 담당하며 이 송과체를 조종하는 것은 다름 아닌 빛입니다. 송과체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정보를 받아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하는데 이는 우리 몸의 24시간 주기 생체 시계, 즉 서케디언 리듬 서케이디언 리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어둠의 호르몬이라는 별명처럼 빛이 없을 때 비로소 분비가 왕성해집니다. 따라서 빛의 사용을 전략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멜라토닌 공장을 효율적으로 가동시키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침에 빛은 켜는 스위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볕을 쬐는 것은 밤에 멜라토닌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의식이며 이는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강렬한 아침 햇빛 최소 1000럭스 이상의 밝기는 우리 뇌에 지금은 아침이야.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해.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어 생체 시계를 정확하게 리셋하고 하루의 리듬을 설정합니다. 이는 밤이 되었을 때 이제 잘 시간이야. 편안하게 잠들어. 라는 신호가 제때 켜지도록 미리 예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최소 20분 이상 산책하며 햇볕을 쬐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햇볕을 직접 쬐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창가에 앉아 밝은 빛을 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통근이나 출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창가 자리에 앉아 햇빛을 충분히 쬐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아침 햇빛 노출은 멜라토닌 분비 리듬을 정상화하고 낮 동안의 각성도를 높여 활력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 일찍 충분한 빛을 쬐면 밤에 더 깊고 안정적인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수면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구분하여 불면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밤의 빛은 끄는 스위치입니다. 반대로 밤에는 빛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TV, 태블릿 PC, 노트북, LED 조명 등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청색광은 멜라토닌 분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블루라이트는 파장이 짧아 에너지가 강하며 뇌를 속여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멜라토닌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잠들기 최소 12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만약 업무 등으로 인해 전자기기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를 사용하거나 야간 모드 설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의 조명 역시 최대한 어둡게 조절하고 가능하다면 붉은색이나 주황색 계열의 따뜻한 간접 조명으로 바꾸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조명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지 않아 숙면 환경 조성에 유리합니다. 이는 단순히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 멜라토닌 분비를 위한 필수적인 과학적 환경 설정입니다. 또한 침실은 암막 커튼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어둡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 예를 들어 시계의 디지털 표시 등이나 충전 중인 전자기기의 LED 불빛까지도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침실 조명은 물론이고 외부에서 새어 들어오는 빛까지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암흑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수면 안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밤에는 빛 노출을 최소화하여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2. 멜라토닌을 만들어내는 식재료 섭취하기. 멜라토닌은 공기 중에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멜라토닌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 원재료가 필요하며
그 핵심 원재료가 바로 트립토판 TRYPTOPHAN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섭취한 트립토판을 흡수하여 행복 호르몬이자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으로 변환하고, 이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다시 한번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은 빛의 변화와 함께 우리 몸의 생체 시계에 맞춰 조절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저녁 식단에 포함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트립토판 함유 식품으로는 칠면조나 닭고기 같은 가금류, 연어와 같은 생선, 그리고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트립토판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멜라토닌 생산의 원료가 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전통적인 수면 유도 방법으로 알려진 것도 바로 이 트립토판 성분 때문입니다. 또한 바나나, 귀리, 견과류, 특히 아몬드와 호두, 씨알류인 해바라기씨, 호박씨, 그리고 콩류 등도 훌륭한 트립토판 공급원입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멜라토닌 분비를 위한 영양학적 기반을 다지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흥미롭게도 트립토판뿐만 아니라 멜라토닌 자체가 소량 함유된 식품도 있습니다. 타트체리는 자연적으로 멜라토닌 함량이 높은 대표적인 과일로, 저녁에 타트체리 주스를 마시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인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타트체리 추출물이 불면증 개선과 수면 시간 연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임상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호두, 피스타치오, 귀리, 토마토 등에도 자연적으로 멜라토닌이 포함되어 있어 수면을 돕는 간식이나 식재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전 가벼운 견과류, 한 줌이나 바나나 한 개는 속을 편안하게 하면서 멜라토닌 생산을 도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멜라토닌 변환 과정에는 비타민 B유과 마그네슘 같은 조력자 영양소가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B6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다시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보조 요소 역할을 하며, 마그네슘은 신경계 이완과 수면 유도에 기여하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따라서 녹색 잎채소 시금치, 케일 등, 통곡물련미, 귀리 등, 콩류, 견과류 등을 통해 이들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종합적인 영양 섭취는 우리 몸의 전반적인 기능을 최적화하고 멜라토닌 생산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반대로 저녁 늦게 섭취하는 카페인, 알코올, 고지방 음식 등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고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각성 효과를 유발하여 잠드는 것을 어렵게 하고,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수면을 유도하는 듯 보이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고지방 음식은 소화에 부담을 주어 수면 중 위장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과도한 당분 섭취도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스트레스 호르몬을 잠재우는 이완의 기술. 멜라토닌의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입니다. 코르티솔은 주로 낮 시간에 분비되어 우리 몸에 활력을 주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밤에 그 수치가 높게 유지되면 수면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은 시소와 같은 기랑 관계에 있습니다. 즉, 멜라토닌 수치가 높아야 할 밤에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멜라토닌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수면 유도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낮 동안 쌓인 긴장과 스트레스가 밤까지 이어지면 우리 몸은 잠잘 준비가 아닌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 파이트 -5- 플라이트 상태, 즉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멜라토닌이 분비되려 해도 충분한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멜라토닌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기 위해 우리는 의식적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이완은 건강한 수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체온 조절을 이용한 이완 잠들기 90분 전쯤 따뜻한 물 약 3941도 정도의 물로 20분 정도 목욕이나 조격을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수면 유도 방법입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신체의 심부 체온을 올렸다가 목욕 후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뇌에 강력한 수면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 몸은 심부 체온이 낮아질 때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하고 잠이 들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미지근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로마 오일, 예를 들어 라벤더나 카모마일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려 향기 요법을 병행하면 이완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조격 역시 전신 목욕과 유사한 효과를 주면서 비교적 간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심호흡과 명상 잠자리에 누워 4-7-8 호흡법을 시도해 보세요. 4초간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고 8초간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이 호흡법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심박수를 늦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몸을 깊은 이완 상태로 유도합니다. 이러한 심호흡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수면을 방해하는 불안감이나 잡념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점진적 근육 이완법 프로그레시브 머슬 릴렉세이션도 추천합니다. 이 방법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 근육 그룹의 얼굴, 목, 어깨, 팔, 가슴, 복부, 다리 등을 5초간 의식적으로 긴장시켰다가 15초간 완전히 이완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몸의 긴장 상태를 인지하고 해소하는 연습을 할 수 있으며 신체 전반의 긴장을 풀어주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명상이나 바디스캔 명상도 좋습니다.
이는 자신의 신체 감각에 집중하여 현재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멜라토닌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수면과 유사한 편안함을 느끼게 하며 뇌파를 안정시켜 깊은 잠으로 이끄는 데 기여합니다. 4. 절대 규칙의 힘 수면 루틴 확립하기.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성을 사랑합니다. 멜라토닌은 정해진 시간에 분비되도록 프로그래밍 될 수 있으며 일관된 수면 마이너스 각성 주기가 이 프로그래밍을 강화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약 24시간 주기로 작동하며 이를 서케디언 리듬 서케이디언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이 리듬이 규칙적으로 유지될 때 멜라토닌 분비 역시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말이라고 늦잠을 자거나 평일 밤을 새우는 불규칙한 생활은 생체 시계를 교란시켜 멜라토닌 분비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사회적 시차 증소셜 젯 레그이라는 말처럼 주말에 평일보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은 평일에 다시 생체 시계를 재조정해야 하는 피로감을 유발하며 이는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주말 포함은 멜라토닌 공장이 제 시간에 정확하게 가동되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관된 수면 시간은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와 체온, 조절 등 모든 생체 기능을 최적화하며 이는 숙면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잠들려 하지 말고 침대에서 나와 독서나 차분한 활동을 하다가 다시 졸릴 때 침대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은 오직 수면과 친밀한 활동만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도록 뇌를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일관된 수면 의식 슬리프 리추얼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의식은 우리 몸과 마음을 잠들 준비 상태로 전환시키는 일련의 차분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조명 어둡게 하기, 카페인 없는 캐모마일이나 허브차 같은 따뜻한 차 마시기, 1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 또는 요가,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 듣기,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눕기 같은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행동은 우리 뇌에 이제 곧 잘 시간이라는 강력한 조건 반사를 형성하여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자연스러운 이면을 돕습니다. 수면 의식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으로 잠잘 준비를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특히 잠들기 전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편안하고 예측 가능한 루틴을 개발하여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건강한 수면의 핵심입니다. 5. 낮에 활기, 밤에 휴식을 부르다. 적절한 신체 활동. 낮에 적절한 강도로 운동하는 것은 밤에 멜라토닌 분비량을 늘리고 수면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체 활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첫째,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엔도르핀과 같은 긍정적인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둘째, 멜라토닌의 전구체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밤에 멜라토닌으로의 전환을 돕습니다. 셋째, 건강한 피로감을 유발하여 수면 압력 슬리프 프레셔를 높입니다. 이는 우리 몸이 일정 시간 동안 깨어 있을수록 잠들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해지는 현상인데 적절한 운동은 이 수면 압력을 효과적으로 높여 밤에 더 쉽게 잠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반적으로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효율성을 높여 잠이 드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의 비율을 조절하여 깊은 잠을 더 많이 잘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격렬한 운동은 교감신경을 활성화하고 심박수를 증가시키며 체온을 상승시켜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의 고강도 운동은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들어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고강도 운동은 가급적 잠들기 최소 34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전에 운동을 끝내고 충분히 몸을 식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저녁 시간에는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스트레칭 등이 멜라토닌 분비에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실외에서 하는 가벼운 산책은 아침 햇빛 노출과 함께 멜라토닌 분비에 이중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밤에 가벼운 요가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주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어 숙면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단, 잠들기 전 과도한 운동은 피하고 자신의 신체 상태와 수면 패턴에 맞는 적절한 운동 강도와 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당신의 몸은 이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외부에서 주입해야만 하는 신비의 물질이 아닙니다. 빛을 조절하고 올바른 음식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스스로 강력한 수면 호르몬을 뿜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몸은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되찾고 멜라토닌 공장은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멜라토닌은 수면 개선 효과 외에도 장 건강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멜라토닌의 다면적인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며 건강한 멜라토닌 분비가 전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합니다. 또한 어깨 질환 환자의 야간 통증 악화와 멜라토닌, 수용체 발현 증가의 연관성 연구와 같이 멜라토닌이 관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연구 결과들도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신 연구 동향은 멜라토닌의 활용 가능성을 넓히고 다양한 질병 예방 및 관리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합성 멜라토닌 보충제 사용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멜라토닌 보충제는 단기적인 불면증이나 시차 적응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사용이나 과량 복용 시에는 부작용의 위험이 있습니다. 과량 복용 시 혈액 응고 장애 및 간질 발작, 방향 감각 상실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특히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 환자는 멜라토닌 보충제 복용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는 멜라토닌이 뇌 기능과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충제 복용 전에는 반드시 전문 의료인, 즉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용량과 복용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 처방보다는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오늘 밤 스마트폰을 조금 일찍 내려놓고 따뜻한 물로 샤워한 뒤 어두운 방에서 조용한 음악을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몸속 멜라토닌 공장이 다시 힘차게 가동되는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꿀잠을 선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의 건강하고 편안한 꿀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